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꿈은 늘 꿈으로 남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정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결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결정이 먼저고 계획은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생기고 도움이 있고 시간과 돈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기다림입니다. 미 5시간이 넘는 비행기 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밤하늘 아래 저는 홀로 앉아 숫자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할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 순간 번개처럼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고 길이 보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했고 길은 열렸습니다. 그 결정은 치킨 수프 시리즈라는 전설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흔들림 없이 이건 해낼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보세요. 두려움? 그건 결정의 힘 앞에 무너지는 핑계일 뿐입니다. 결정하는 순간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결정은 무의식의 힘을 깨우고 세상은 당신의 결정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험을 회피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큰 꿈을 꾸는 것을 탐욕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꿈은 크게 꾸지 마, 실망만 커 라는 말 익숙하시죠? 이런 생각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잠식합니다. 스크랜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92%의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7일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7일 동안 온전히 그 목표에 집중하세요. 생각하고 느끼고 적고 시각화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종이에 적어 하루에 6번 소리내어 읽으세요. 못하면 어쩌지? 그보다 만약 성공한다면 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은 두려움의 변장입니다. 결정하세요. 결정은 모든 문을 엽니다. 저는 그 결정으로 방황하는 삶, 초라한 일자리, 빚에서 벗어나 자유와 풍요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한 획의 펜과 더 나은 삶이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당신 안에도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기적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다만 결정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 외부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나요? 내면의 질서를 깨세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하고 선언하고 행동하세요. 결정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결정에 맞춰 움직입니다. 마법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의 집합체이며 모든 것은 고유한 진동을 갖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물질이 특정 패턴으로 응축된 에너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과 공명하는 것, 즉 자신의 진동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을 끌어당깁니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부족함, 죄책감, 두려움을 느낀다면 계속해서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우주는 당신의 진짜 진동, 즉 당신이 하루 중 몇 분 동안 꿈꾸는 환상이 아닌 진짜 감정에 반응합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끌어당김의 법칙은 있고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진동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불안, 걱정, 분노, 무기력 속에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좋은 사람도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에 돌입하고 우주는 똑같은 것만 돌려줍니다. 화가 났을 때 모든 일이 꼬이는 경험, 익숙하시죠? 그건 불운이 아니라 진동의 일관성입니다. 반대로 가볍고 영감이 넘치고 희망에 차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이 진동을 바꾸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진심 어린 감사,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갖나요? 우리는 마치 마취된 차의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닌 원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체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힘든 시절 저는 돈, 과거, 교육 부족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니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저주파 진동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진동을 바꾸자 상황이 바뀌기 전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끼는 것과 끌어당기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근육처럼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7일 동안 이 연습을 해보세요. 불쾌한 감정이 들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묻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분이 좋아질수록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직원은 생산성이 31%, 문제 해결 능력이 19% 향상됩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현실 창조의 전략입니다. 원하는 것과 당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선택하는 진동으로 분리될 뿐입니다.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느껴지더라도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목표를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열정과 확신? 아니면 불안과 의심? 그것이 당신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소망하지 말고 진동하세요. 삶은 당신의 요청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외부 세계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을 맞았지만 무례한 말, 답장 없는 메시지, 나쁜 소식, 정체된 교통으로 하루가 망가집니다. 스스로 선택권이 없다는 듯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비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대응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집니다. 반응하는 자는 세상의 노예지만 대응하는 자는 자신,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는 현실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손가락을 다쳐 삶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고통, 좌절, 방향 상실에 끊임없이 반응했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말이죠. 그러던 중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응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사건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예측 못한 사건은 세상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은 굴욕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실은 종착역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마이클 베기드가 가르쳐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점을 취하고 나머지는 용서한다. 이 간단한 문장은 자동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힘든 일을 겪거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거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의 반응 패턴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쓸데없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미 지난 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짐이 사라지면 맑은 시야가 열립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항상 좋은 점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말이죠. 공감, 힘, 집중력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 나쁜 것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멈춰 있던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재능, 훌륭한 아이디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의 트라우마, 원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 대신 대응하는 법을 배우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닌 급격하게 말이죠. 막혀있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진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분을 선택한다.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한다. 나는 내 행동을 선택한다. 이것이 자유이고 개인의 힘이고 정서적 성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는 사람이 더욱 일관성, 회복력, 그리고 성공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연습해보세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점을 취하고 나머지는 용서한다.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세요. 단순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성취하는지 결정합니다. 대응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진동을 확립하고 세상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은 노력이 아닌 결과가 됩니다. 세상의 인질이 아닌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믿음, 생각, 패턴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 바꾸려 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정신적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가능하다고 믿는 것과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돈, 관계, 성공, 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형성됩니다. 대부분은 여과 없이, 비판 없이, 선택 없이 스펀지처럼 흡수됩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같은 사람은 운이 없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을 몰랐지만 제 삶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연구하면서 제 삶을 좌우하는 자아상은 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며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자신의 패러다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정, 비즈니스, 영성, 건강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부족함, 불안, 열등감, 실패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면 항상 성공을 방해할 것입니다. 마치 핸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연료, 최고의 도로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핸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피곤함, 좌절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했지만 몇 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챙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중도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편안한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7일 만에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마법이 아니고 정신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믿음을 의심하고 무의식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브레이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이 실린 것을 받아들입니다. 네온 모타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어떤 목표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무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담은 의식적인 반복입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쓰고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 무의식에 새로운 생각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수없이 봐왔기에 이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깨진 조각 거울처럼 산산조각 난 자아와 씨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자기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세상까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니까요. 단순한 긍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믿음의 체계 자체를 재구축하는 거죠.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는 도전을 해보시죠. 일주일 동안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돈, 시간, 능력, 자격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고 힘들어, 원래 나는 이래, 시간이 없어, 내 천직이 아니야 처럼 자신을 제한하는 말이 나오면 즉시 멈추세요. 숨을 크게 쉬고 쉽게 해낼 수 있도록 배우고 있어. 지금부터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 와 같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간단한 행동을 반복하면 낡은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굳게 잠긴 자물쇠가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가까워집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변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을 반영하니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목표든 성취하는 비밀 코드죠. 새로운 삶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자아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지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변화는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이 걸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 정신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단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15년간의 트라우마, 10년간의 빚, 어린 시절부터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늘 바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말이죠.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완벽한 책임감을 말입니다. 핑계대는 것을 멈추고 부모,
학교, 정부, 전애인, 경제위기, 우연, 별자리, 과거를 탓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내가 받아들였고 허락했고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반영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아가 저항할 테니까요. 나는 상처받았어, 버림받았어, 피해를 입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년 동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업을 중단했을 때, 토업에 손가락을 다쳤을 때,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며 세차하고 타이어 갈고 마치 자동인형처럼 살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은 소수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제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탓하는 걸 멈추고 내린 모든 결정, 떠올린 모든 생각, 가진 모든 믿음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책임감은 짐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의 탓을 하면 갇히지만 내 책임이라면 힘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책임감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마비시키지만 책임감은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은 과거를 바라보지만 책임감은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과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 차별, 거절,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끊임없이 과거에 매달려 부모를 탓하고 때문에 안 됐어 라고 말하며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정과 좌절을 반복하며 아무런 발전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이 남에게 있다면 해결책도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싶습니까?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핑계를 대지 마세요. 단순히 멈추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대처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이 연습을 한다면 어떤 책이나 강의보다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창조자의 자리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손에 고삐가 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고삐만 제대로 잡으면 말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성취감, 행복, 자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누가 막으려 했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삶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원인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라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책임지는 것은 당신이 변화시키는 것이고 당신이 변화시키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원하는 삶으로부터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시간, 돈, 운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완전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다음 내용은 당신을 더 깊은 여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화면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지혜 발전의 다음 단계이며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해서 나아갑시다.